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리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하리다 방송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하시는 일 위해 하나님께서 크게 은총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한국을 자유가 넘치는 나라로 만들어 보자 입니다. 자유가 넘치는 나라, 얼마나 가슴 두근거리게 하는 말입니까? 가고 싶은 것을 어디나 갈 수 있고, 먹고 싶은 것을 뭐든지 먹을 수 있고, 노래하고 싶으면 노래하고, 무용하고 싶으면 무용하고, 장사하고 싶은 사람 장사하고, 연구하고 싶은 사람 연구하고, 일하고 싶은 사람 일하고, 놀고 싶은 사람 놀고. 과연 이런 천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유토피아가 바로 이런 나라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상대에게 자유를 허락하고, 국가가 국민들에게 자유를 주고, 기업이 근로자들에게 자유를 주고, 종교가 개인에게 자유를 주고, 가정에서 모든 사람이 자녀에게 자유를 주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한국에서 살기를 즐겨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면 한국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요 매력적인 나라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나라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런 나라가 바로 홍익인간의 나라요 유토피아가 아니겠습니까? 자유는 사람을 가장 인간답게 해주는 묘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묘약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자유를 허락하고 그 자유를 만끽하게 해준다면, 그래서 경제가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국력이 튼튼해지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한국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자유가 넘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언약의 말씀에 기초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또 세계적으로 인류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키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를 향해서 우리나라의 외교 규조, 국가의 지향점, 가치관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짓밟거나 전쟁을 획책하거나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 발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인권을 억압하는 독재국가와 협력하거나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간 기업 활동을 억제하거나 막을 수는 없지만 국가가 주도하여 인권을 억압하고 자유를 유린하는 국가, 독재국가와 협력관계를 맺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국민의 자유를 극도로 억압하는 북한 정권자에게 당근을 제공하여 그들에게 평화를 구걸하는 그러한 외교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단기적으로는 경제에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제의 성장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한국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미국과 중국이 대결 구도에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대결 구도에 있을 때 중립을 취하려는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외교적인 중립을 취한다든지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자유민주주의를 외치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훼손하지 않는 국가와 손을 잡아야 합니다. 한국은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연대하고 또 연대하는 데 앞장서야 하는 책임을 가진 나라입니다. 결코 근시안적인 방법으로 국제 세력과 경제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교류하는 모든 나라는 자유와 민주주의 체제 그리고 인간의 가치를 중시하는 나라라는 것을 세계가 알게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한국이 어떻게 매력적인 나라, 선망의 대상이 되는 나라가 되겠습니까? 자유를 억압하는 자와 손을 잡고 나라가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독재와 공산주의는 인간의 자유와 권리 앞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라고 해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최근 상황을 보면 미국도 우리 대한민국보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더 잘 지키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면서 우리가 그런 가치에 좀 더 앞장서 있다면 미국을 설득하여 지금보다 더 나은 자유와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유와 민주주의에 관한 한 선진국이 되어서 다른 나라를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한국에게 주어진 21세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한국이 자유가 넘치는 나라가 되는 데 필요한 둘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를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개인 소득이 1인당 약 3만 불 정도 됩니다. 앞으로 국민 소득이 적어도 6만 불 이상이 되도록 경제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물론 국민 소득이 6만 달러 이상이 된다 그래서 꼭 민주적인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니면
미국에 의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인종 갈등이나 빈부격차 이런 게 심하고 특히 이념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시대의 미국에서 사회가 극도로 혼란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오히려 짓밟히는 상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국민소득이 6만 달러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주장하는 자유와 민주주의 이게 자칫 공허한 주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 경제가 튼튼할 때 비로소 국가 안보가 강화되며 그걸 기초로 해서 세계인들에게 자유와 민주주의를 외칠 수 있고 우리를 롤 모델로 삼아서 발전하도록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경제 발전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을 넘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셋째 조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수준 높은 사회 편익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의료보험, 실업자 구제,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보장제도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되어야 하고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다른 사회보험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자유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데 교통통신의 발달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토가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2시간 내에 돌아갈 수 있는 교통체제를 갖춰야 합니다. 2시간 내라는 게 서울에서 부산이나 서울에서 목포까지 2시간 안에 갈 수 있게 하자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국토 중앙 정도의 충청북도 보은이라는 곳이 있죠. 그 보은에서 서울이나 부산이나 목포나 이런 곳까지 2시간 안에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방방곡곡에서 어디에서든지 2시간이면 서울이나 부산 같은 문화 대도시에 진출할 수 있어야 되고 30분 이내에 거점 대도시에 왕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의 교통체계를 갖추어야 한국인에게 자유가 제대로 주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통이 불편해서 또는 교통요금이 너무 비싸서 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동할 자유가 제약된다면 진정한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통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통신 선진국이라 하지만 대도시에서 떨어진 곳에서는 첨단 통신 서비스를 받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든지 똑같이 통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진정하게 대한민국 국민이 자유로운 국민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자유가 넘치는 나라로 되는데 중요한 넷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교육제도의 확충입니다. 정규 교육을 마친 다음에 사회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지식이 나타나는데 이 새로운 지식을 꾸준히 습득할 수 있도록 사회교육제도를 완비해야 합니다. 한국인은 어디에서든지 새로운 기술 등 직업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 교육이 있으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 자체가 거대한 학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선 통신시설과 인터넷 서비스 등 여러 조건이 한국이 적절하게 잘 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제까지 네 가지를 모두 국가가 해야 할 일이죠. 이제 개인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은 먼저 자유 중요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유가 우리의 발전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이해하고 그 중요함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권력에 대항할 수 있고 자유를 억압하려는 권력을 향해서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를 소중히 하는 사람이라면 부부 사이에서도 상대에게 자유를 허락해야 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자녀에게 자유를 허락해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유로 또는 보호자라는 이유로 자녀의 자유를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자유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다면 어디에서 자유 얘기를 하겠습니까? 직장에서도 자유를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동료끼리도 그렇고 상사와 부하 사이에서도 그렇고요. 사장이라고 해서 직원에게 마음대로 자유를 억압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가 신도들의 자유를 억압해서도 안 됩니다. 사회의 기성 권력이 그 구성원들의 자유를 제약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유의 가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사회의 각 부문에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모든 제도, 인습을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의 중요성을 알 수 있으려면 먼저 우리의 자질이 그럴 만한 수준에 이르러야 되겠죠. 우리의 자질이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상대방을 용납하고 상대방과 공존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게 돼야 됩니다. 그런 자질을 갖추지 못한다면 자기가 좀 더 높은 지위에 있으면 갑질을 하려 하고 권위를 내세우려 하고 의시되고 싶은 감정을 갖게 될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에 기대해서 우리가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세 가지 가치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진실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이 우리에게 없어져야 합니다. 사기를 치고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 이런 것을 없애야 합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거짓말하고 남의 등을 치는 방식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죠. 위선을 많이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거짓말 하지 않고 사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처럼 거짓과 위선으로 성공을 하는 사람이 많이 보인다 해서 우리가 그런 것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비록 그 사람들은 거짓과 위선으로 성공을 하더라도 우리는 진실하게 살겠다, 이렇게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결코 다른 사람의 잘못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먼저 좀 더 선해지는 것입니다. 선해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증오하거나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추거나 그 약점을 악용하거나 하는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슬픔에 공감하고 그들의 슬픔에 소금을 뿌리거나 오히려 덧나게 하는 짓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후 그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서 가전 악질적인 행위를 한 일베 같은 사람들, 또 거기에 합세했던 과거의 한나라당 세력, 또 일부 언론인들, 이런 사람들은 결코 자유를 논할 자질이 없는 사람들이죠. 이런 자질이 없는 사람들이 하루속히 우리 땅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좀 더 의로워져야 합니다. 의롭다는 것은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의시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생각을 갖고 또 모든 사람이 평등하기 때문에 공정한 방법으로 경쟁하고 특별히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특혜를 받거나 부정을 하거나 비리를 저지르는 짓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회의 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평등한 상태에서 공정 경쟁을 한다는 전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실하고 선하고 의로운 최고의 가치를 지님으로써 그 자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자기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훨씬 더 살기 좋고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이 국가의 성공이 되고 한국의 성공이 인류의 성공이 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열심히 나아가 봅시다. 우리 사회는 증오와 배척에서 벗어나 서로 사랑하고 믿고 서로 소중히 여기고 배려하며 존중하고 공감하며 공존하려는 그러한 생각으로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공정한 룰에 따라서 경쟁하고 그 경쟁에서 이긴 사람과 진 사람이 축하하고 위로하는, 그리고 진 사람은 다시 도전하여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노력 끝에 대한민국은 자유가 넘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모두 할 수 있는 나라,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노래하고 싶은 사람 노래하고 춤추고 싶은 사람 춤추고 공부하고 싶은 사람 공부하고 장사하고 싶은 사람 장사하고 놀고 싶은 사람 놀고 자기 가치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나라, 모든 것이 보장된 나라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인들이 동경하는 선망의 대상이 되는 나라로 만드는 길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21세기에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류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사명을 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유가 용솟음치는 나라, 그 용솟음치는 자유가 흘러 세계의 만방에 뻗어갈 수 있는, 그래서 세계의 피압박 종족이나 또는 자유가 억압된 모든 사람들을 그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정말로 소중한 나라, 하나님의 사도국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 그러한 대한민국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런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리다 방송을 응원하시고 후원해 주실 분은 화면에 적힌 대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